고작 한국 5천만이 중국 14억을 이긴다고?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했거든요. 한국 좋아요. 한국 사랑해요. 내가 큰아버지가 한국에 20년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경제 파트너로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군. 경제 규모를 보라고. 중국이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섰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한국을 택했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진심인 나라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크로드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거죠. 중국이 몰랐던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깊은 유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타르도르, 지금 당장 목장으로 와. 큰일 났어.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목장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집 카라쿨 종양 50마리가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국보급 품종인 카라쿨 양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거였죠. 어제 중국 상인들이 준 백신을 맞은 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어. 아버지의 말씀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사르도르, 27살의 수의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의 치르치크 마을에서 5대째 목축업을 이어오고 있죠. 급하게 살아있는 양들을 검사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부작용이 명백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사막 기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백신이었던 겁니다. 왕 리 사장님, 이 백신 때문에 우리 양들이 죽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증거 있어? 우리 백신은 중국 전역에서 쓰는 최고급 제품이야. 너희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제가 타슈켄트 농업대학교에서 6년간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골 대학 출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중국 과학원 박사들이 개발한 백신이야. 너희 우즈벡 수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중국 상인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1대1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왕 리를 비롯한 중국 거대 축산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를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달콤했죠. 러시아 상인들보다 30%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을 독점한 후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라쿨 양털 1kg에 5만 숨? 너무 비싸. 3만 숨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작년엔 7만 숨을,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야. 싫으면 다른 데 팔든지. 아, 참고로 우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 물량 80%를 관리하고 있어. 담합이었죠. 노골적인 가격 조작이었습니다. 더 굴욕적인 건 우리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3000년 역사의 아알테케 말 사육법도, 대대로 내려온 카라쿨 양 관리 비법도 모두 비과학적이라며 조롱했습니다. 너희 방식은 원시적이야. 이제 중국식 현대 축산업을 배워야 해. 그날 밤, 폐사한 양들 옆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양들이 중국 백신 하나에 무너진 거예요. 특히 저희 집 보물인 아알테케 명마 알티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황금빛 털이 달빛에 반짝이는 알티나이.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명마. 알렉산더 대왕도 탐냈다는 전설의 그 말입니다. 알티나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말이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온 사람들이 했던 말이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축산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워가고 싶을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했어요. 우리 기술의 가치를 인정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배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걸. 그리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죽은 양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트렁크가 있었거든요. 먼지를 털어내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과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한 권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1994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수교를 맺었다. 나는 타슈켄트 공항에서 한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17만 고려인들, 그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다. 한국 대표가 말했다. 우리 동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한국과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다. 1950년 한국전쟁 때는 우리보다 가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다. 그들의 비결은 교육과 기술, 그리고 자주 정신이었다. 우즈베키스탄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열어보니 빛바랜 명함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훈, 한국농촌진흥청 국제협력관. 뒷면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로 확인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농촌진흥청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우즈베키스탄 청년 대상 축산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선발 인원단 5명, 1년간 한국에서 최신 축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5급 이상,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은 충족했지만 문제는 한국어였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저는 할아버지 일기장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하지만 아들아,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니?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타슈켄트 세종학당에 문의해봤어요. 토픽 5급까지 집중과정 6개월. 학비가 500만 숨이었습니다. 우리 집 1년 수입과 맞먹는 돈이었어요. 500만 숨이라니. 아버지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러시아로 가는 게 어떻겠니? 러시아어는 이미 할 줄 알잖아. 아니면 중국어를 배워라. 중국이 앞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텐데. 작은아버지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왕 리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줄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줄 거예요. 할아버지 일기에도 있잖아요.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500만 숨을 어떻게 마련하니? 그때 제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알티나이를 팔겠어요. 그리고 카라쿨 종양 50마리도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티나이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었고 카라쿨 종양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차르도르, 너 미쳤니? 알티나이는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3000년 역사의 명마를 팔겠다고?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으로? 알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셨죠.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어 학원 첫날, 선생님은 한글 자모를 칠판에 적었어요. 여러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즈베거는 키일 문자로 쓰는데 3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24개뿐이라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따라 읽었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혀가 꼬이는 것 같았죠. 선생님은 우즈베거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중국 한자를 못 읽어서 고통받는 걸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 세종대왕은 말씀하셨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28글자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히게 하셨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받침 개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 사랑, 감사. 왜 마지막에 또 글자가 붙어요? 받침이에요. 한글의 특징이죠. 자음과 모음을 위아래로 조합할 수 있어요. 신기했어요. 우즈베거는 가로로만 쓰는데 한글은 네모 안에 세로로도 쓰고 가로로도 쓰더라고요. 둘째 주, 드디어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랑, 행복, 감사.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 문자가 저를 한국으로 데려갈 거라는 생각에. 셋째 주,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겨울연가였죠. 자막을 읽으려고 했지만 너무 빨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면을 10번씩 돌려봤어요. 사랑해요. 배우가 말하는 걸 따라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넷째 주, K-팝을 듣기 시작했어요. BTS의 노래였는데 가사가 아름다웠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가사를 공책에 적고 하나하나 번역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재미있었습니다. 2달째 토픽 1급 모의고사를 봤어요. 100점 만점에 68점, 합격 기준인 50점은 넘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죠. 더 열심히 해야 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목장 일을 마치고도 밤늦게까지 책을 봤습니다. 셋째 달, 한국인 봉사자가 학원에 왔어요.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에요.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르도르예요. 우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을 듣고 기뻤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민준 씨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가족처럼 대해주죠.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김치, 된장, 고추장, 발효 음식이 많거든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요. 넷째 달, 드디어 토픽 2급에 합격했어요. 100점 만점에 82점. 축하해요. 사르도르. 정말 빠르게 늘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목표는 5급. 아직 멀었죠. 5째 달,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RT9를 생각했다. 보고 싶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공부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문법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담아 썼어요. 6째 달, 마지막 모의고사, 토픽 5급 기준인 150점을 넘어야 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떨렸어요. 6개월간의 노력이 이 시험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듣기, 영역,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문제를 풀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읽기, 영역, 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문제. 시간이 부족했지만 집중했습니다. 쓰기, 영역, 주제에 맞춰 600자 작문.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썼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배운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158점. 5급 합격. 눈물이 났어요. RT9를 판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어요. 합격했어요.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직접 느낄 차례네요. 할아버지, 정말로 파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RT9가 있는 목장으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을이 어려워지자 제 선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의외로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르도르 말이 맞아.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 눈치만 볼 거야? 이웃집 아저씨였어요. 내 아들도 작년에 중국 유학 갔는데 거기서 우즈벡 사람 무시가 장난 아니래. 4등 국민 취급한대.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 제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형, 우리가 도울게. 한국어 공부하는 거 어떻게? 우리도 같이 배우면 되지. 어차피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그렇게 작은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매일 저녁 5명이 모여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RT9를 파는 날이 다가왔어요.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였지만 제 값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압력을 넣은 것 같았어요.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한 사업가가 연락을 해왔어요. 알텍의 명마를 찾고 있었는데 RT9가 최고라고 들었소. 네. 저희 가문이 5대째 키운 명마입니다. 직접 보고 싶소. 사흘 후 그가 우리 목장에 왔어요. RT9를 보자마자 감탄했죠. 정말 아름답군요. 황금빛 털이 전설 그대로예요. 조상님들이 평생 지켜온 말입니다. 왜 파시려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려고요. 축산 기술을 배워서 우리 마을을 살리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목표시군요. 가격은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500만 숨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엇인가요? 이 말을 잘 돌보겠소. 그리고 당신이 한국에서 돌아오면
언제든 알티나이를 보러 올 수 있소.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3000년 역사의 명마와 이별하는 거였으니까요. 알티나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알티나이야, 미안해. 네가 아니면 안 됐어. 말이 제 뺨에 주둥이를 비볐어요. 작별 인사 같았죠. 곧 돌아올게. 그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갈기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요? 동생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알티나이를 트럭에 태우는 순간 온 가족이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여서 배웅했죠. 사르도르, 꼭 성공해라. 한국에서 많이 배워와. 트럭이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그날 밤, 빈 마구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알티나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르도르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네, 지금 갈게요. 마지막으로 마구간을 둘러봤어요. 알티나이의 갈기털 몇 가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주워서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알티나이. 그리고 종양들도 팔았어요. 50마리 모두 다른 목장주들에게 나눠서. 사르도르, 이 양들 잘 돌볼게. 부탁합니다. 제가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모든 거래가 끝났어요. 정확히 500만 숨. 한국어 학원비와 한국 가는 비용까지 딱 맞는 돈이었죠. 학원에 등록금을 내는 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사르도르, 이 돈 어떻게 마련했어요? 가문의 명마를 팔았어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명마를요? 한국어 배우려고?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수업 첫날 한글 자모를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알티나이, 내가 잘 선택한 거 맞지? 그날 밤 알티나이 갈기털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내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6개월 후 토픽 5급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한국농촌진흥청 연수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빈 마구간으로 갔어요. 알티나이야, 나 해냈어. 이제 한국에 가. 바람이 불었어요. 알티나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출국 전날 온 마을이 모였어요. 사르도르, 우리의 희망이야. 많이 배워와. 중국한테 당하지 마.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땅을 밟았어요. 다녀올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치르치크 마을이 점점 작아졌죠. 알티나이, 잘 있어. 곧 만나자. 한국행 비행기는 희망을 싣고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떨렸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우즈벡 국기도 함께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다들 박수를 쳤어요. 우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첫 인상이 좋았어요. 공항부터 느껴지는 친절함과 체계. 기숙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울을 보았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교통. 이게 1950년에는 폐허였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75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연수 첫날, 정해찬 박사님을 만났어요. 사르도르 씨, 환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죠? 네, 박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마를 팔아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타슈켄트 세종학당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꼭 성공해야 해서요.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죠. 첫 수업, 스마트팜 기술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농업도 데이터로 관리해요. 화면에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체온, 심박수, 활동량, 모든 걸 센서가 체크합니다. 이걸로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하죠. 중국 백신 사고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거였어. 내가 찾던 게. 둘째 주, 축산 농가 현장 실습을 갔어요. 경기도의 한양 목장이었죠. 어서 오세요. 농장주 김철수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 농장은 20년 됐어요. 양 200마리를 키우죠. 어떻게 관리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보세요. 앱을 보여줬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정보가 다 있었죠. 이 앱으로 사료도 주문하고, 수의사도 부르고, 판매도 해요. 정말 편리하네요. 그렇죠. 예전엔 다 수작업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날 저녁, 김 씨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요. 사르도르 씨, 우즈베키스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카라쿨 양, 알티나이, 그리고 중국 상인들의 횡포를 이야기했어요. 정말 화나네요. 그렇게 무시하다니. 김 씨의 아내가 분노했어요. 우리 전통 기술도 대단한데 말이에요. 맞아요.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그들은 진심으로 공감해줬어요. 무시하지 않았죠. 셋째 달, 전국 축산 박람회에 참가했어요. 다양한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봤는데 한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중앙아시아 진출 설명회. 들어가 봤더니 우즈베키스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르도르입니다. 오, 우즈베키스탄. 제가 내년에 타슈켄트 갈 예정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 회사가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에요.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사르도르 씨, 나중에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이 있다니. 넷째 달,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는 국제협력이었죠. 발표자는 외교부 관계자였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협력으로 큰 나라가 됐어요. 1대1로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파트너십을 중시하죠. 상대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요.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배워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게 중국과의 차이구나.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왜 작은 나라들을 존중하나요? 발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존중은 힘이에요.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와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거야. 내가 찾던 답이. 다섯째 달, 중간 평가가 있었어요. 연수생들이 각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거였죠. 제 주제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축산과 한국 기술의 융합이었어요. 카라쿨 양은 중앙아시아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현대화가 필요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우즈베키스탄 전통 사육법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 수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졌어요. 정해찬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발표였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하는 것. 그게 진짜 발전이죠. 평가 결과. 최우수 연수생으로 선정됐어요. 여섯째 달,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KBS 방송 인터뷰였죠. 사르도르 씨,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줬어요.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봐줬죠. 명말을 판 건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댓글들이 달렸어요. 감동적이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사르도르 응원해요. 그 방송을 본 이준호 팀장이 연락을 해왔어요. 사르도르 씨, 우리 회사랑 협력하시죠.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함께해요. 정말요? 네. 당신 같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1년의 연수가 끝나갈 무렵 수료식이 있었어요. 사르도르 씨, 축하합니다. 최우수 수료생이에요. 상장과 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 선물도. 이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네. 우즈베키스탄 돌아가서 스마트팜 시작하세요.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다니.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귀국 전날 정해찬 박사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사르도르, 1년간 수고했어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박사님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저희 팀 직원들이 모은 돈이에요. 알티나이 다시 사는데 보태세요. 박사님, 우리가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아요. 꼭 알티나이 다시 만나세요. 울컥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진짜 존중이구나. 인천공항에서 타슈켄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년 만에 귀국이었죠. 가방에는 한국 기술 자료, 씨앗,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나와 있었어요. 사르도르, 어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잘 다녀왔어, 아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우리 아들 대견하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풍경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죠.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르도로 왔다. 한국에서 뭘 배웠어? 우리도 가르쳐줘. 다들 궁금해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죠. 이게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양을 관리해요. 정말? 그게 가능해? 네. 제가 직접 배웠어요. 첫 프로젝트는 시범 농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한국 지원금으로 센서와 장비를 샀죠. 먼저 10마리로 시작할게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 양을 내놨어요. 내 양 써. 나도 참여할게. 일주일 만에 시범 농장이 완성됐어요. 센서를 양에게 달고 앱을 설치했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양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와. 체온이 보여. 심박수도 나오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2주일 후 첫 번째 효과가 나타났어요. 양 한 마리가 열이 났는데 센서가 미리 알려준 거예요. 체온이 39도. 빨리 치료하세요. 수의사를 불러 치료했어요. 덕분에 양을 살릴 수 있었죠. 와, 이거 진짜 대단한데? 중국 백신 사고 같은 일 막을 수 있겠어? 소문이 퍼졌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죠. 우리도 스마트팜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무료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 회관에서 스마트폰 사용 것부터 배울게요. 첫 수업에 20명이 왔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죠. 스마트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기본부터 가르쳤어요. 전원 켜기, 앱 설치, 사진 찍기. 와, 내가 스마트폰을 쓰다니. 70살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석 달 후 마을 25농가가 스마트팜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양 생존율이 90%에서 98%로 올랐죠? 이거 진짜 효과 있네. 양털 품질도 좋아졌어. 그때 이준호 팀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어요. 사르도르 씨, 잘하고 계시네요.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회사가 치르츠크와 직거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품질이 우수하니까요. 한국 시장에 납품하시죠. 계약이 성사됐어요. 중국 상인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거래. 가격은 중국이 제시한 것보다 50% 높았어요. 이게 공정한 가격이에요. 이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소식을 들은 왕 리가 찾아왔어요. 사르도르, 우리랑 다시 거래하자. 조건 더 좋게 해줄게. 이미 한국과 계약했어요. 한국이 뭐가 좋아? 우리가 더 큰 시장인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중이 중요하죠. 왕 리가 비웃었어요. 존중? 그거 먹고 살아? 네, 먹고 살아요.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요. 왕 리가 화를 내며 떠났어요. 그날 밤 마을 청년들이 모였어요. 형, 우리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요. 매일 저녁 2시간씩. 한글은 과학적이에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첫 수업에 15명이 왔어요. 6개월 후엔 50명으로 늘었죠. 토픽 시험을 보러 타슈켄트에 갔어요. 10명이 함께. 결과 8명이 합격했어요. 토픽 3급 이상. 형 덕분이에요. 이제 한국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요. 실제로 3명이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울란바토르, 알마티, 타슈켄트의 한국 기업들이었죠.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은 희망을 찾았고 노인들은 새 기술을 배웠어요. 1년 후 치르츠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마트팜 30개, 한국어 구사자 100명, 한국 기업 직거래 농가 40호. 무엇보다 자부심이 생겼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중국 없이도 잘 살아.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관심을 가졌어요. 치르츠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자. 농업부 장관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사르도르, 당신이 영웅이요. 아니에요. 한국의 도움 덕분이에요. 겸손하시군. 정부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였으니까요. 정부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저는 매일 밤 알티나이를 그리워했어요. 빈마구간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주머니 속칼기털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1년이 지났어요. 마을은 성공적으로 변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들아, 알티나이 보고 싶지? 네. 매일 생각해요. 그럼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분이 언제든 오라고 하지 않았니? 맞아요. 그랬죠.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거예요. 다음날 용기를 내서 카자흐스탄 사업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르도르입니다. 오, 사르도르. 기다리고 있었소. 알티나이는 잘 지내나요? 그럼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소. 알티나이가 새끼를 낳았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네. 암컷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미를 쏙 빼닮았죠. 보고 싶어요. 그럼 오시오. 언제든 환영이요. 약속했잖소.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알티나이한테 가요. 다 같이. 정말? 네.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환호했어요. 다들 알티나이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금요일 아침 온 가족이 차에 올랐어요. 카자흐스탄까지 8시간 거리였죠. 차 안에서 동생이 물었어요. 형, 떨려? 엄청 떨려. 2년 만이잖아. 알티나이가 형 기억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난 절대 못 잊어. 어머니가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배고프겠다. 먹어라. 하지만 긴장돼서 입맛이 없었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카자흐스탄 땅을 밟으니 설렜죠. 알티나이야, 곧 만나. 오후 5시, 드디어 목장에 도착했어요. 사업가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시오. 긴 여행이었겠소.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알티나이도 그랬을 거요. 이상하게 오늘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목장은 넓고 아름다웠어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기 보이는 언덕 너머에 알티나이가 있소. 걸음을 재촉했어요. 언덕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언덕 정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멀리 초원에서 황금빛 털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알티나이. 목이 메었어요. 알티나이. 소리쳤습니다. 말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바라봤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오고 있어. 저도 뛰었어요. 초원을 가로질러 달렸죠. 점점 가까워졌어요. 알티나이의 눈이 보였어요.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마침내 마주쳤어요. 알티나이. 말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둥이를 내밀었죠. 제 뺨에 얼굴을 비볐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알티나이가 낮게 울었어요. 반가운 울음소리였죠. 갈기를 쓰다듬었어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잘 지냈어? 행복했어? 말이 제 손을 핥았어요. 그래, 잘 지냈구나. 가족들도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우셨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죠. 알티나이야, 우리 다 왔어. 널 보러 왔어. 동생이 조심스럽게 알티나이를 만졌어요. 형, 진짜 아름답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알티나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망아지였어요. 알티나이, 이새구나. 새끼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 작은 알티나이. 망아지가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핥았죠. 엄마를 닮았구나. 털 색깔도, 눈빛도. 어미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심하는 듯 했죠. 걱정 마. 알티나이. 새끼한테 아무 짓도 안 해.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초원을 물들였죠. 사업가가 다가왔어요. 감동적인 재회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천만에요. 그런데 사르도르. 약속을 지키고 싶소. 무슨 약속이요? 알티나이를 다시 모셔가시오. 예.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떠날 때 약속했잖소. 성공하면 알티나이를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요. 사실 알티나이가 당신을 계속 그리워하는 것 같았소.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는데 유독 우즈베키스탄 쪽을 자주 바라보더군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새끼도 함께 가져가시오. 새끼까지요? 네. 알티나이, 이 새도요. 엄마와 떨어뜨릴 수 없잖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대한 존경이요. 명마를 팔아서 꿈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명마가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날 밤 사업가의 집에서 묵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2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치르치크가 많이 변했다고 들었소. 네.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적이었군요. 네. 존중받는 느낌이 달라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 제안을 거절했다면서요? 들으셨어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알고 있소. 당신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밤늦게 마구간으로 갔어요. 알티나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알티나이야. 말이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가자. 치르치크로. 갈기를 쓰다듬었어요. 거기서 다시 함께 살자.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알티나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매일 밤 네가 생각났어. 주머니에서 갈기털을 꺼냈어요. 2년 동안 간직했던 거였죠. 이거 봐. 계속 가지고 다녔어. 네가 준 유일한 선물이었어. 말이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이제 새 시작이야. 우리 함께 치르치크를 더 멋진 곳으로 만들자. 새끼말도 옆에 와서 누웠어요. 가족 같았죠. 다음날 아침, 알티나이와 새끼를 트럭에 태웠어요. 사업가가 배웅을 나왔어요. 잘 가시오. 그리고 언제든 놀러 오시오. 꼭 그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죠. 당신 덕분에 좋은 걸 배웠소. 약속과 신뢰의 가치를요. 악수를 나눴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사업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국경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섰어요. 알티나이야, 우리 집이 가까워.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게 뭐지? 가까이 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알티나이가 돌아왔다. 차르도르가 명마를 되찾았어. 온 마을이 나와 있었어요. 플래카드까지 들고요. 환영합니다, 알티나이. 치르치크의 자랑, 사르도르. 눈물이 났어요.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트럭에서 알티나이를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와, 새끼도 있어. 정말 아름답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다가왔어요. 알티나이 만져도 돼요? 그래, 조심히. 알티나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반겼죠. 마을 노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차르도르, 네가 해냈구나. 명마를 팔았지만 결국 되찾았어. 네, 할아버지. 꿈만 같아요. 이게 진짜 성공이야. 잃은 것을 되찾고 더 큰 걸 얻은 거지. 저녁에는 온 마을이 모여 축제를 열었어요. 알티나이를 위한 새 마구간도 준비되어 있었죠. 형, 우리가 다 같이 만들었어요.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구간은 깨끗하고 넓었어요. 새끼를 위한 공간도 따로 있었죠. 고마워. 얘들아, 형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알티나이와 새끼를 마구간에 들였어요. 여기가 니네 새 집이야. 마음에 들어? 알티나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편안하게 눕더군요. 집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마구간에서 잠들었어요. 알티나이 옆에서요. 알티나이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자. 말이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줬어. 이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새끼 말이 어미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알티나이, 이세, 니는 희망이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저는 다짐했어요. 이 성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알티나이를 되찾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며칠 후, 마을에 승마 학교를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전통을 가르칠 거예요. 아알테케의 자부심을요. 첫 수업에 30명이 왔어요. 선생님, 알티나이 타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말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한국 관광객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명마를 직접 볼 수 있어요? 네. 승마 체험도 가능해요. 알티나이는 마을의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희망의 증거였죠. 잃었던 것을 되찾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성공은 계속됐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도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커지자 중국 상인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차르도르, 얘기 좀 하자. 왕 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중국 대사관 관계자까지 함께였어요. 무슨 일이죠? 우리 제안을 다시 들어봐. 이미 거절했잖아요. 이번엔 달라. 중국 정부 차원의 제안이야. 중국 관계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독점 계약, 투자금 100억 숨, 기술 지원, 시설 현대화 모두 포함이요. 엄청난 액수였어요. 마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당신을 중앙아시아 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겠소. 연봉 5천만 숨.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엄청난 조건인데? 이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5천만 숨이면.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뭐?
왜? 한국과 이미 약속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왕 리가 화를 냈어요. 아직도 그 소리야? 14억 시장을 포기하고? 네, 포기합니다. 중국 관계자가 위협했어요. 후회할 거요. 중국이 중앙아시아 시장을 막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고집이 세군. 좋아. 보자. 한국이 얼마나 버티나. 그들이 떠난 후 압박이 시작됐어요. 중국 상인들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우즈벡 제품을 배척했죠. 치르치크 양털은 받지 않는다. 카라쿨 제품 수입 중단. 시장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웃 마을 농가들이 타격을 입었죠. 사르도르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봐. 중국이랑 거래하게 해줘. 비난이 쏟아졌어요. 마을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죠. 형,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도 걱정했어요. 괜찮아. 방법이 있어.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어요. 정말 제 선택이 옳았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알티나이 마구간으로 갔죠. 내가 실수한 걸까? 알티나이가 조용히 제 손을 핥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이준호 팀장이었죠. 사르도르 씨, 중국 압박 들었어요. 네, 죄송해요. 한국 회사까지 피해를 드려서.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게요. 어떻게요? 유럽 바이어를 연결해 드릴게요. 독일, 프랑스 회사들이요. 정말요? 네. 한국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시장을 다변화해야죠. 희망이 보였어요. 2주일 후 독일 바이어가 치르치크를 방문했어요. 이 품질이면 유럽 시장에서 통해요. 계약 성사.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린 거예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도 관심을 보였어요. 카라쿨 양털로 코트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요? 네. 최고급 제품이 될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한 벌에 3,000유로짜리 코트에 들어갈 양털이었죠. 마을 수입이 오히려 늘었어요. 중국 시장을 잃었지만 더 좋은 시장을 얻은 거였죠. 야, 유럽이 훨씬 좋은데? 가격도 높고 대우도 좋아. 비난하던 사람들도 돌아섰어요. 사르도르. 미안해. 내가 옳았어. 왕 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죠. 어떻게? 유럽까지? 한국이 도와줬어요. 5천만이 14억을 이겼다는 말이야? 아니요. 14억이 혼자였지만 5천만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왕 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존중의 힘을 이제 믿으세요? 왕 리가 떠났어요. 다시는 안 왔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르도르.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이제 중국 눈치 안 봐도 돼. 축제가 열렸어요. 밤새 노래하고 춤췄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이었어요. 치르치크의 성공 소식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졌어요. 중국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국과 협력하면 된대. 치르치크 가보자. 이웃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어떻게 했어요? 한국과 어떻게 연결했어요? 저는 경험을 나눴어요. 무료로, 아낌없이. 첫째, 한국어를 배우세요. 소통이 시작이에요. 둘째, 전통을 지키되 기술을 받아들이세요. 셋째, 정직하게 일하세요. 신뢰가 전부예요. 카자흐스탄 청년 15명이 치르치크에 머물며 배웠어요. 형, 우리 마을에도 스마트팜 만들고 싶어요. 그래, 도와줄게. 6개월 후, 카자흐스탄에도 비슷한 모델이 생겼어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국어 학교가 열렸어요. 치르치크처럼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자. 100명의 학생이 등록했죠. 타지키스탄에서는 한국 농업 기업이 진출했어요. 치르치크 모델을 적용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름하여 치르치크 효과. 한국 정부도 주목했어요. 신남방 정책의 성공 사례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르도르 씨를 한국 우즈벡 친선 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저요? 네. 두 나라를 잇는 상징이 되어주세요. 영광이었어요. 받아들였죠. 서울에서 임명식이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오셨죠. 사르도르 씨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정을 상징합니다. 명말을 판 용기로 두 나라를 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중국을 거절한 이유가 뭔가요? 그때 제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5천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14억은 우리를 도구로 봤고요.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중국 왕하이보에 올라갔죠. 댓글이 폭발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도구로 봤어? 하지만 반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 거만했나?
작은 나라를 무시한 건 사실이야?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배워야 해. 중국환영 신화통신도 기사를 냈어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영향력. 재평가 필요. 중국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죠. 한편 치르치크는 계속 발전했어요.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차르도르. 나도 스마트폰 배우고 싶어. 할머니. 어려우실 텐데. 해보고 싶어. 손녀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 보고 싶거든. 하지만 손녀딸이 설득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번만 해보세요. 놀랍게도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스마트폰 앱을 마스터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양 한 마리 한 마리 상태가 다 보이네. 할머니의 양털 품질이 마을 최고가 됐어요. 한국 바이어가 직접 찾아왔죠. 이 품질이면 프리미엄 브랜드에 납품 가능합니다. 계약 성사. 할머니 양털이 한국 명품 브랜드 코트 재료가 된 거예요. 내 양털이 서울 명동에서 팔린다니. 할머니는 이제 마을 최고 IT 전문가가 됐어요. 유튜브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즈벡 할머니예요. 오늘은 카라쿨 양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죠. 25살 루스탐은 마을의 문제였어요. 일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했죠. 형,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왜? 한국 게임 회사 취직하고 싶어요. 다들 비웃었지만 루스탐은 진심이었어요. 게임하면서 한국어 배웠어요. 기초는 돼요. 제가 심화 과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루스탐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형, 우리 마을 이야기로 게임 만들면 어때요? 게임. 카라쿨 양 키우기 시뮬레이션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반신반의하며 한국 게임 회사에 기획서를 보냈어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죠. 흥미롭습니다. 화상회의 하시죠. 석 달 후 카라쿨 목장 이야기라는 모바일 게임이 출시됐어요. 다운로드 100만 돌파, 수익금의 30%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죠. 루스탐은 이제 마을 IT 센터장이에요. 12살 파르비나는 수줍은 소녀였어요. 하지만 K-팝을 정말 좋아했죠. 삼촌, BTS 노래 가르쳐주세요. 그래. 하지만 한글도 같이 배워야 해. 파르비나는 놀라운 속도로 한국어를 익혔어요. 6개월 만에 일상 대화가 가능했죠. 어느 날 파르비나가 유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 노래를 우즈벡 전통 악기 두타르로 연주한 거였죠.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500만 뷰를 넘었고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르비나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요. 파르비나는 한국 TV에 출연했어요. 우즈벡 전통 의상을 입고 K-팝을 부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지금은 한국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었어요. 우즈벡 최초의 K-팝 아이돌을 꿈꾸고 있죠. 아브둘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중국 상인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 절망하고 있을 때 제가 제안했죠. 할아버지, 전통 카라쿨 양털 가공법 아시죠? 그럼 40년 했지. 그 기술을 한국에 팔아요. 한국섬유연구소와 연결했어요. 할아버지의 전통 가공법이 현대 기술과 만났죠. 믿기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 양털 광택이 50% 향상됐어요. 특허, 등록, 로열티 계약. 할아버지 부부는 이제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한 달 후, 첫 출하. 한국 품질 검사팀이 왔어요. 믿기지 않아요. 이 품질이면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정말요? 유럽 수출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왕 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차르도르.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죠? 우리가 다시 거래하고 싶어. 조건 맞춰줄게. 늦었어요. 이미 한국과 독점 계약했어요. 왕 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결국 우리한테 와야 해. 그때 마을 청년 20명이 나타났어요. 모두 한국어로 말했죠. 우리는 이제 중국이 필요 없어요. 한국이 우리의 미래예요. 왕 리가 당황했어요. 너희들 한국어를? 네. 모두 토픽 3급 이상이에요. 중국 상인들이 떠난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이 안정되자 감사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자 온 마을이 준비에 나섰어요. 할머니들은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가 가르친 김치부터 불고기까지.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청년들은 K-팝 공연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한글 쓰기 대회를 했죠. 축제 당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치르치크 마을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이 있었죠. 한국 정부가
치르츠크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이 떠나갈 듯 환호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한국과 연결해줘. 축제는 사흘간 계속됐어요. 마지막 날 밤, 모닥불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한국 아리랑과 우즈벡 민요를 함께.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 실크로드야. 옛날엔 물건만 오갔지만 이제는 마음이 오가는 거지.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 수입 3배 증가, 청년 실업률 제로, 한국어 구사자 300명 돌파. 무엇보다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중국 없이도 산다. 작년에는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어요. 기적의 마을, 치르츠크. 방송 후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왔죠. 마을에 게스트하우스가 10개나 생겼어요. 이제 치르츠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알티나이와 종량을 팔던 그날이었죠. 알티나이 갈기털을 만지며 생각해요. 내 덕분이야. 네가 준 기회로 모든 게 바뀌었어. 지금도 매일 밤 알티나이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왕 리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10년 독점 계약, 양털 1킬로당 20만 숨, 기술 지원도 아낌없이 하겠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 가격의 2배였으니까요. 그리고 왕 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자네를 중앙아시아 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겠어. 연봉 5천만 숨.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 평생 못 만질 돈이었죠. 24시간 시간을 줄게. 잘 생각해봐. 그들이 떠난 후 마을은 둘로 갈라졌어요. 받아야 해.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아니야. 또 속을 거야. 중국을 믿을 수 있어? 밤새 고민했어요. 알티나이 갈기털을 만지며 생각했죠. 내가 왜 한국을 택했지? 답은 명확했어요. 다음 날 왕 리 앞에서 말했어요. 거절합니다. 뭐? 왜?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왕 리가 비웃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 자존심. 그거 먹고 살 수 있어? 존중이 중요해요.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요.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배워요. 5천만이 14억을 이긴다고 생각해?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중국 전체를 침묵시킨 그 한마디를. 5천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14억은 우리를 도구로 봤고요. 왕 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인구가 많다고 존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작지만 우리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그게 진짜 힘이죠. 중국 관리가 화를 냈어요. 후회할 거야.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너희 물건 안 살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한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과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독일, 프랑스 바이어들이 연락해왔죠. 왕 리가 떠나며 말했어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아니요. 이미 후회했어요. 당신들을 너무 오래 믿은 거려. 그 대화가 중국 왕하이보에 올라갔어요. 우즈벡 촌놈이 중국을 거절하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죠. 미친놈 아니야? 한국이 뭔데? 경제 원리도 모르는 바보.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용기 있네.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정말 우리가 그들을 존중했나? 일주일 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기사를 냈어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영향력 확대. 중국의 대응은? 중국도 인정한 거예요. 5천만이 14억과 경쟁하고 있다는 걸. 중국을 거절한 소식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졌어요. 치르츠크 마을이 중국 독점 제안을 거절했대. 한국이랑만 거래한다고? 정말 가능한 일이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한국과 연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저는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치르츠크의 작은 한국어 교실을 열었죠.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첫 수업에 20명이 왔어요. 한 달 후엔 50명. 지금은 200명이 넘어요.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형, 나도 한국 가고 싶어요. 중국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특히 감동적인 건 카자흐스탄의 한 청년이었어요. 전 알티나이 새 주인의 아들이에요. 정말요? 네. 아버지가 형 이야기를 항상 해요. 명마를 판 건 더 큰 가치를 위해서였다고. 그 청년도 한국 승마 연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도 확대됐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 청년 500명 초청 연수. 한국 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K농업, 새로운 한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우리 마을을 방문했어요.
치르치크의 기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 지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전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한국도 70년 걸렸어요. 우리도 차근차근 해야죠. 지금 치르치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마트팜 10개, 한국 기업 직거래 농가 50호, 한국어 구사자 300명.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작년에 정해찬 박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사르도르. 자랑스러워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건 사르도르예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 정부가 사르도르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대요. 저요. 한국 우즈벡 농업협력 홍보대사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이죠. 받아들였어요. 이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르도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7살 우즈벡 청년이 가문의 명마와 종양을 팔아 한국어를 배운 이유. 그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5천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14억 중국을 침묵시킨 이유는 뭘까요? 숫자가 힘이 아니라 태도가 진짜 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국은 작지만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나라.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배우려는 나라. 그게 진정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지금도 사르도르는 치르치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두 나라를 잇고 있어요. 그의 선택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중앙아시아 전체로 퍼지고 있죠. 여러분도 사르도르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내가 믿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멀리 보면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티나이를 판 대가로 마을 전체가 바뀐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사르도르처럼 큰 결단을 내린 경험이 있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